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대학별 지원 전략 국민대 발표를 맡은 강북청서울 공병관 전략단임입니다. 뭐 설명하기보다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술이 없습니다. 논술 대신 특기자 전형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원래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기 과목별로 보이시죠? 인문 계열 쪽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계열 쪽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 국어, 영어, 예술, 체육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쉽게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3등급, 그리고 C를 받으면 5등급을 받는, 그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은 아니에요. 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과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의 제한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교과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향 과목 두 개 합 5 이내.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사탐은 안 들어가고 과탐만 들어가고 두 개 영역 합 6 이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고등학교 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 반영도 사회 쪽이 되다 보니까 내신 자체를 어차피 사회 쪽으로 많이 보게 되고 이공계 자연계 쪽으로 지원을 할 학생들은 어차피 과학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도 과학이 점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사탐을 넣던 과탐을 넣던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구별 없이 그냥 원래 지원하던 애들이 지원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를 보실 때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번에 50% 컷, 그러니까 작년에 50% 컷이 몇 점이 붙었다, 뭐 70% 컷이 몇 점이 붙었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성적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1학년도 쪽을 보시면 제가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학과, 미디어 전공, 그 다음 법학부 이렇게 세 학과인데 보시면은 2021학년도에 굉장히 좀 점수가 낮은 거,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좀 높아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를 보실 수 있죠. 2.82, 3.31, 2.63. 근데 2022년으로 올라오면서 2점대 초반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2점대 초반 정도 점수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때 2021학년에서 22학년도로 넘어갈 때 정시 40% 맞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시 인원을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교과 인원들이 줄었는데 이제 그 타격을 이제 문과들이 좀 더 심하게 받았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나서 요 변화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경쟁률이 높아진 게 지원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갑자기 확 끌려 올라간 게 보이죠. 이제 이과 쪽을 보시면은 이과 쪽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확 끌려 오지는 않았어요. 확 끌려 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살짝 당겨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고 점수를 조금 더 이제 높은 성적대 친구들이 합격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줄어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지금 충원 합격 순위라고 하는데 빨간 계열 몇 군데 쳐넣기는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8명인데 충원 합격이 23명을 했죠. 그러니까 총 31명, 31등까지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 융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기 있는 학과들이 점수가 좀 폭이,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도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성적대가 저 정도 성적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국민대만 쓰지 않겠죠. 다른 학교들도 쓸 거고요.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 충원이 많이 돌아간다는 말에 수시는 좀 현혹이 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에 맞춰 가지고 50% 컷이 나오고 70% 컷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름이 조금, 그러니까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충원이 많이 돌지 않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인기 있는 대일수록 이제 상위권을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안정의 개념으로 하위 학교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위 학과에 이제 좋은 과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데를 쓰기 때문에 좀 충원이 많이 돌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국민대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면접형이고요. 하나는 서류형이고요. 면접형은 이제 서류 70에 면접 30. 그 다음에 서류형은 서류 10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국민대에서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성을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잠재력이나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 내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잠재력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학업 능력하고 연결되는 거죠. 학업 능력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실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쪽이 조금 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우수한 아이들, 프런티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더 하겠다, 학교에서 시키지 않는 거지만 내가 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결과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어디를 지원할 건가? 내가 학종으로 국민대를 지원하고 싶어. 내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됐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야겠지만, 자,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면접형하고 서류형하고 일단 입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미세하지만 서류형이 내신이 조금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가 내신이 조금 낮지만 좀 주도적인 활동을 했어, 그걸 면접으로 가서 얘기를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국민 프런티어 전형, 나는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했고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적어주는데도 더 잘 적어줬어 하면 서류 100쪽으로 가는 쪽,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경영학이랑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이 조금 더 50% 컷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원인은 사실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이 뭐 많고 적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평균점이 사실 많이 달라져요. 그 해에 어떤 애들이 지원했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서류형은 특히 좀,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작성 능력,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관찰하고 아이가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 어떤 전공 사례들을 해왔는지 그거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잘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있는 그런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기록이 더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록만 보고 뽑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고에서도 학종 같은 거를 좀 이제 수년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오신 그런 학교들에서 아무래도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내신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합격되는 사례들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냥 일반고고 조금 내신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면접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많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이들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술 전형을 원래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없고요. 근데 특기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진짜 영어를 엄청 잘해, 뭐 소프트웨어 내가 뭐 만들어내, 아니면 뭐 기능 특기자에서 자동차 공학에서 나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 봤어, 뭐 그런 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 특기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넘어서면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랑 면접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면접하고 학생부 교과 실질 반영 비율 보시면 61.27에 36.77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은 1.96이죠. 1단계는 그냥 통과용이고요. 그리고 면접을 하는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기도 하고 전공 지식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구술이죠, 구술. 구술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그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저 특기 기준을 넘었어, 아니면 나 저 특기 기준보다 월등히 잘해 라고 해가지고 그 특기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특기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과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면접 준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공에 관련된 걸 공부한 걸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국민대에 관련해 가지고 수시 올해 뭐 변경 사항이 특별하게 있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수시 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